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편하게 나눠보는 마인드 레시피 코너인데요. 최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부동산 시작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최근 금리도 상승하고 대출 규제도 심해지고 인터넷에서 폭락장 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들 불안해 하시나 봐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또 부동산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 혹은 기대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정말 부동산이 하락할까요? 부동산 하락 시장이 시작됐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준금리는 2017년에는 1.25%에서 20년 5월에는 0.5%로 조정했었죠. 그 이후 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0.75%로 0.25% 상승했습니다. 즉 금리가 오르게 되면 서민들이 집장만을 위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할 거라는 주장을 또 하죠. 두 번째는 인구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이란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 데이터상 2030년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그만큼 수요가 준다는 것이어서 부동산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부 역시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늘 발표했었고요. 세 번째는 강력한 대출 규제 및 각종 세금 인상을 부동산 하락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유동자금은 풍부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가격이 하락하고 취득세나 양도세 증가로 거래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락론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시장의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이유로 모든 부동산이 떨어질까요? 솔직히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기는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 요인에 반대되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추가로 금리 인상은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금리가 오르면 통상 우리나라도 오르죠. 그러나 얼마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 변수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죠. 우리나라 역시도 바로 인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오를 거라는 것을 예전부터 예상하고 있었고요.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이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져 있습니다. 즉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 요인인 인구 감소로 공급 과잉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근거에 반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상 인구는 2030년 이후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수나 1인 가구 급증 등 신규 세대 수 증가는 감안하지 않은 데이터 분석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나 내부적 세대수 증가는 독립세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계산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사 인구가 줄어서 수요층이 줄어든다고 해도 부동산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의 역세권 지역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의 매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즉 주택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주택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비로소 공급 과잉을 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출 규제와 각종 세금 인상으로 하락한다는 근거에 대해서 반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강력한 규제는 맞지만 이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라는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상승 요인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인데요. 3,500조 이상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시장에 존재하고요. 역대 최저 수준의 입주 물량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나 취득세의 높은 세율로 오히려 매도보단 거래 위축으로 물건 잠김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76% 이상이고 이로 인한 팬데믹 종결로 인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 또는 경기의 과열 가능성까지 생겨서 자산의 가격에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늘 반복해 왔죠. 그런데 결론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매입을 늦추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향후 우리의 전략은 무주택자 중에 청약으로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점수라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주택을 매수하려는데 현금이 부족한 분들은 미래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를 조사해 보세요. 이때 관리처분 등 사업이 많이 진척된 곳이 아닌 예정지역 단계를 매입해서 장기 투자를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노후한 곳 중 지분 쪼개기가 적고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은 곳을 찾으십시오. 추가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대상도 관심을 갖고 발품을 판다면 남들보다 앞서는 투자가 될 듯합니다. 매수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저평가는 아닙니다. 싼 곳과 싼 것은 다릅니다. 싼 곳은 그냥 싼 곳입니다. 특히 재건축 투자 시 연한이 30년 됐다고 모두 재건축하는 것은 아니듯이 나홀로 아파트 등 대지 지분이 적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마인드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친구 시청해 주시고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기초, 최신 정책, 이슈나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